1월 18일 목요일 황양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날이 완전히 잿빛입니다. 새벽에는 비도 조금 왔던 것 같은데요. 이 잿빛의 핵심은 황사입니다. 미세먼지입니다. 자,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가 몰려와서 이 난리인데 이틀째 이 공해 저감 대책을 한다면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라면서 서울시는 지하철 공사가 어제 그제 이틀간 50억이나 매일 50억 합쳐서 100억쯤 되는 지하철 무료 출퇴근 시간 무료 운행을 했습니다. 지하철 관련 예산이 적자라서 정부 보조가 들어가고 인력 충원을 제대로 못해서 사고도 나고 하면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라고 하면서 지하철 공짜해서 12만 대도 안 되는 차가 좀 덜 다녔다 해서 그것도 자기들 발표지요. 도로 밀리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택시 기사들은 짜증을 냅니다. 자, 이것으로 과연 미세먼지 해결책이 되겠는가? 지금 국민들 중에 목 따갑고 코 따갑고 눈이 따가운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는 수많은 사람이 암으로 걸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부는 손을 넣고 서울시는 지하철 공짜로 국민들을 달래고 있습니다. 왜 이런지 중국의 영향이다라고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그냥 미세먼지만 날라오면 차가 좀 덜 다니면 해결될 것처럼 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아이템으로는요. 어제 남북 간의 올림픽에 관한 이 합의가 완전히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요. 이 합의가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여기에 단일팀 문제가 들어있다 보니까요. 여자 아이스하키 팀요. 이미 합의는 될 거라고 작정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여자 아이스하키 팀을 방문해서 위문을 했습니다. 따독거린 거죠. 그 전에 차관도 가고 문화체육관광부요. 어제 무슨 도종환 장관도 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불만을 노출하면 정권에 지장이 있을까봐 그 틀어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자, 어제 합의된 내용을 보면 뭐 한반도기나 뭐 또 북한이 패럴림픽에 온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보이는데요. 어제 합의의 핵심은요. 북한이 원하는 문제, 올림픽은 뒷전입니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다시 열어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라. 여기에 이제 혹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2+알파입니다. 뭐냐? 마식령 스키장. 제가 마식령 스키장에 대해서 뉴스 브리핑에서 한 두세 번 이야기를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한 달도 전에 미국 측에서 들은 정보가 북한이 마식령 스키장을 김정은이 굉장히 집착을 한다. 그러니까 원산 뒤에 있는 마식령 산맥의 원산 뒷산에 있는 부분에다가 북한이 세계적인 스키장을 조성해서 이 관광지로 삼겠다 했는데 시설이 낡아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오는 사람이 없다 보니 그걸 한국 돈을 끌어들이다가 한국의 레저에 대한 일종의 노하우 그리고 자본을 가지고 마식령 스키장을 완전히 국제적 수준의 스키 리조트로 만들려고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남북 올림픽의 주요 협상 대상이 될 거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올림픽 전야제 행사를 평창과 마식령에서 하려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전야제 행사는 금강산에서 하고 마식령에는 한국의 선수들이 북한과 공동 스키 훈련을 한다라고 넣었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 북한이 한마디로 서해길이라고 부르는 개성공단길을 통해서
북한의 선수단이 오겠다라는 거고, 또 이 마식령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또 금강산 관광을 이야기하는 것은 동해길도 연다라는 것이고, 이 외에도 지금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판문점을 통해서 또 북한의 관련자들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남북 간을 연결하는 개성공단, 판문점, 동해, 즉 개성공단 길은 선수단이 온다라는 거고, 자, 경의선 육로라고 대표단이 선수단이 끌러온대요. 자, 그리고 동해로는 금강산 문화행사에서 또 마식령 공동훈련에서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또 판문점을 통해서도 지금 회담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올림픽 합의가 됐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올림픽 조건으로 청구서, 개성공단을 열고 금강산을 열고 그 다음에 마식령 스키장을 한국 자본으로 리노베이션하고 이런 부분을 끌어가기 위한 전 단계, 지금 미국의 제재와 압박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재 압박을 올림픽을 핑계로 북한 선수단이 이래 오고 거기에서 행사하고 훈련한다라는 핑계로 그걸 다 열어 제낀 다음에 자, 이 부분을 지원을 하자라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 이후의 단계를 보여주는 건데요. 뭐냐? 남북 정상회담 제안과 발표가 올림픽 이후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건 제가 숱하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국의 해상 차단과 제재 봉쇄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한마디로 북한에 대한 지원과 개성공단 금강산 마식령 지원과 거기에 더해서 북한의 한미 군사훈련 중단, 연기가 아닌 올림픽 이후에는 이제 중단한다고 나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 반대 등이 관철되기 위한 사전 지금 이 밑작업을 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어제 정확한 합의 내용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한반도기 앞세워 공동입장. 이건 이미 합의 물밑에서 됐던 거죠. 두 번째, 북측 응원단 230명을 파견해서 남북 공동 응원. 북측 대표단 선수단은 경의선 육로로 온다. 개막 전에 금강산에서 합동 문화 행사를 한다. 즉 전야제를. 북측의 마식령 스키장에서 공동 훈련을 한다라는 겁니다. 북한 선수단은 2월 1일, 대표단은 7일 날 경의선 육로로 온다고 합니다. 230명의 응원단에는 조총령 응원단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응원단 230, 태권도 시범단 30 하면 260이죠. 예술단 140 하면 400명입니다. 거기에다가 기자단이니 올림픽 조직이 북한 무슨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이니 이렇게 쭉 더하면 제가 볼 때 기본 500명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위급 대표단과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기자단, 선수단이 추가로 숫자가 확정될 거예요. 그러니까 400 플러스 알파니까 500명은 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또 웃기는 거는요. 북한이 패럴림픽에는 참가하지 않는다다가 패럴림픽에 150명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패럴림픽 오는 사람까지 합치면 550이고 거기에 지금 확정되지 않은 세 가지 분야에서 얹으면 역대 최대 규모의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데요. 이 패럴림픽에 왜 오는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의문이 많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안 온다는 패럴림픽에 150명이나 보내어서 참가한다. 어차피 돈은 한국이 될 거니까 이 패럴림픽에 참가를 하는 이유는 올림픽이 끝나면 장애인들을 배려한다고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이 항상 열립니다. 올림픽의 일종의 후속적인 부속 행사처럼 열리는데요.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답니다. 북한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 북한 선수단을 보내야, 즉 한미 군사훈련이 4월 달에 한다 하더라도 4월 달에 이걸 연기되어서 원래
3월 달에 하기로 한 것을 4월 달로 한다면, 원래 3월 달 할 때는 2월 달에 준비를 해요. 그런데 4월 달에 한다면 3월 달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4월 1일부터 훈련이 시작된다면 패럴림픽하고 2주간의 간격밖에 안 남습니다. 3월 18일까지 패럴림픽이 하니까요. 결국 남북이 짜고 4월 1일부터 열리는 이 키 리졸버나 독수리 훈련 같은 이 부분을 해방을 놓으려고 지금 짜고 이 짓거리를 한다고 보입니다. 시기상으로는 패럴림픽에 북한이 오는 거하고 훈련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고 볼 수 있지만은 4월에 훈련을 하려고 하면 3월 중순부터 미군 병력과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한국군 관계자가 이야기하기를 북한이 이를 터집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신뢰가요. 지금 나중에 제가 따로 이야기하겠지만 미국의 핵 잠수함이 부산항에 입항하려니까 진해로 가라 해서 기분 나쁘다고 그냥 안 오고 많은 걸로 지금 결정이 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북 간에요. 올림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림픽은 북한하고 남쪽이 붙어서 뭔가를 이렇게 쿵짝쿵짝 하기 위한 핑계거리에 불과한 거고, 이 사람들은 올림픽 안중에도 없습니다. 패럴림픽요, 발가락 때만큼도 생각을 안 할 겁니다. 핵심은요, 어쨌든 시간을 끌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완료하기 위한 피 같은 마지막 단계의 시간에 이 시간을 끌어서 한마디로 그것을 완성시키고 또 남북 간에 뭘 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가지고 남한을 이용해서 결정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 전선에서 국제적인 제재 압박을 무력화시키고 북한에 대한 지원을 남측에 의해서 끌어내고 남과 미국이 완전히 털어버리는 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가 남북 정상회담을 올림픽, 패럴림픽 끝난 직후에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의외로 지금 북한 선수단이나 이 참가단이 경의선 육로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요. 2016년 2월에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난 이후에 이 길은 거의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북이 북한이 육로로 개성공단으로 오는데 그 오는 북한 측의 팀들이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이 경의선 육로를 이용해서 왕래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누가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앞서 북한은 회담에서 230명을 응원단 230명을 서해선 육로로 이동하는 방안을 우리에게 제시했고 남북은 추가 협의를 거쳐서 응원단, 선수단, 기자단 등 대부분의 방문단이 경의선 육로로 이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서해선 육로는 경의선 육로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경의선 육로는 개성공단을 운영할 때 이용하던 평양 개성 도라산 남북 출입사무소 파주를 잇는 길입니다. 이 길은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중단되기 전까지 서울과 개성공단을 오가던 길인데요. 애초에는 북한이 만경봉우나 한국 측이 제공한 크루즈선을 타고 배로 들어오는 부분을 생각을 했는데요. 북한에 기항했던 선박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배로 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수를 둔 걸로 보입니다. 자, 이동을 할 때 개성공단을 지나게 되고 그걸 북한 선수단이 어떻게 오고 있다고 남측이 중계를 해댈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 선수단이 경의선 육로로 들어오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중계하면서
막혔던 민족 간의 개성공단의 길이 드디어 뚫렸다라고 하면서 감성적으로 쇼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앞으로 북한과 한국이 올림픽 이후에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재가동 분위기를 잡기 위한 쇼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자, 그래서 북한이 또 지난 15일에는 예술단은 판문점을 통해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은 예술단과 나머지 선수단의 어떤 방한 경로가 다르다라는 것도 의미심장한데요. 자,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으로 예술단이 넘어온다라는 것도 매우 의미심장한 쇼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술단 같으면 좀 어여쁜 여성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판문점을 통해서 넘어오는 장면을 중계하면서 또 남북의 지금 긴장의 세계적인 핵미사일 긴장의 핵심인 판문점이 평화의 장소로 바뀌고 있다라는 쇼를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판문점으로 넘어온다는 건요, 미국을 끌어내기 위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에 나서고 있는데 미국 사령관, 주한미 사령관이 관장하는 유엔 사령부에서 관장하는 판문점을 북한이 넘어오려고 하면 유엔사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 금강산 전야제도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올림픽 전야제 문화 행사를 한다고 아직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올림픽 전야제로 금강산에서 문화 행사를 하면 한국 사람들도 금강산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또 북한 사람들도 금강산을 통해서 문화 행사를 하고 거기에서 각종 이 문화 행사를 여는 장면이 한국으로 전 세계적으로 중계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금강산 관광도 이제 재개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세계적으로 보여주고 또 북한의 평화 공세를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 매우 낡아가지고 김정은이 거기 담배 꼬나 물고 리프트 타는 장면이 나왔는데 김정은이 마식령 스키장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거기를 리조트로 만들려고 저 딴에는 돈도 좀 썼는데 그런데 이 리프트 자체가 40년이 되어서 훈련장으로 쓰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올림픽하고 아무 관계없는 국가대표도 안 간대요. 훈련을 거기서 안 한대요. 거기 가서 훈련을 할 수가 없죠. 왜? 평창의 빙질이나 평창의 스키 코스가 중요한데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북한 체면 세우려고 거기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 가서 훈련해라 하면 그런 직거리라 문화체육관광부 인간들을 불러다가 다 정말 그냥 둬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국가대표팀은 아니면서 남북 공동 훈련을 하겠다. 그게 왜 이번에 발표돼야 될 내용입니까? 올림픽 합의하고 남북 마식령 스키장 공동 훈련이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엔 안보리는 북한과의 합작 투자나 합작 사업을 금지하고 있는데 자, 금강산에서 남북 문화행사가 어떤 형식으로 취해질지 또 금강산에서 문화행사를 한다면 돈이 상당히 들어갈 건데요. 무대 설치를 하고 출연자들에게 돈을 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 시설 보강을 해야 되고 할 건데 이것도 유엔 안보리 제재에 위반이 될 건데 이 부분을 갖다가 올림픽 전야제 행사라는 핑계하에 돌파하기 위해서 아마 북한하고 남한이 물밑에서 깊숙이 논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강산에 있는 시설물에 한국의 돈이 투입되는 사례를 남기는 겁니다. 북한 놈들은요, 아주 사소한 것도 그냥 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 마식령 스키장의 공동훈련은 이 북한 선수단에 대한 지원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 있어서 이것도 제재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식령 스키장이 갖는 상징성도 국내에는 매우 불쾌한 일인데요. 마식령 스키장은 김정은의 지시로 13년 12월 31일 만들어졌습니다. 김정은은 이를 동양 최대 규모라고 자랑하면서 주요 치적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평창올림픽 참가 이후에 북한이 다시 도발을 하거나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정부가 아마 문정권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이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마식령 스키장에서 남북 공동훈련이라는 이벤트가 올림픽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결과적으로 김정은의 치적 홍보에 한국이 동원되었고 그 다음 수순은 마식령 스키장에 한국의 자본이 투자한다라는 쪽으로 연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마식령 스키장을 보는 시각은 매우 불쾌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다 굶어 죽이면서 화려한 스키장을 지어놓고 치적이라고 홍보하는 것 자체가 북한 체제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거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고요. 그래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으로 수출 금지한 품목에는 스키 및 스키장 관련 물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 스키장을 현대화하는데 한국의 자본과 돈을 끌어들여서 한국 돈으로 이 스키장에 대한 장비와 시설, 물품을 갖다가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외화벌이로 개장했다는데 7, 80년대에 리프트를 뜯어서 재활용하고 있고 사고가 잦아서 영업을 여러 번 중단을 한 곳이고요. 통일부는 여기에 대표 아닌 유망주를 파견한다는데 스키계에서는 최고 수준의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시설을 놔두고 마식령이 그 낡은 데 가서 무얼 하겠느냐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틈이 날 때마다 이 마식령 스키장에 해외 유명 인사들을 이렇게 부르고 김정은이 거기를 여러 번 방문하면서 띄우려고 했습니다. 국제 제재에 의해서 지금 스위스에서 750만 달러 상당의 리프트를 수입하려다가 대북 제재로 못했고요. 그래서 삼지연 근처에 있는 스키장에서 리프트를 뜯어가지고 달아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식령을 일대를 레저 산업단지로 만들어서 외화를 벌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평양 주재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행사도 여러 번 했는데 중국, 러시아의 극소수 방문객을 빼고는 비싼 이용료 때문에 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합니다. 일부는 마식령 스키장의 공동훈련은 국가대표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역량 있는 유망주 훈련을 하겠다라는데 이게 도대체 아무런 이익도 없고 그 낙후된 데 가서 목숨을 걸고 훈련하다 리프트 타고 가다 떨어져서 죽으라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자, 그리고 이 서해 경의선 육로와 금강산 문화행사,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움직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될 소지도 매우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조총영 의원 이것도요.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자, 금강산은 2008년 7월에 우리 여성 관광객이 피살된 곳입니다. 자, 북한은요. 어제 남북 합의를 통해 개성공단 재개를 하기 위한 국제적인 쇼를 하고 또 금강산 문화전야제를 통해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한 쇼를 하고 판문점으로 북한에 이쁜 처자들을 보내서 이 판문점의 긴장 완화와 또 미국이 관할하는 지역에 이 한마디로 대북 제재 부분들을 갖다가 뚫어 보려고 시도하고 있고 또 마식령 스키장을 올림픽하고 아무 상관없는 곳을 공동훈련 운운하면서 얹어서 홍보와 시설 보수 보완을 위한 자금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끝난 이후에 금강산, 개성공단, 또 마식령 스키장에 대해서 한국이 아마 국제사회의 제재를 어기고 돈을 주려고 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어제 회담은 형식적이고 일사천리로 합의되는 거 봐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이스하키 팀을 회담하고 있는데 단일팀 합의도 되기 전에 가지 않았겠습니까?